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이제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날이 좀 흐립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그런 날씨인데 일요일날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그동안 며칠 동안 계속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비도 좀 와야겠죠. 우리의 날씨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좀 흐립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그런 느낌을 현재 받고 있어요. 요즘은 그 주인공이 엔비디아 같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요즘 별명이 이제 천비디아입니다. 예전에는 횡비디아였어. 횡비디아. 자꾸 횡보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횡비디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웃기게 천비디아가 됐어요. 횡비디아에서. 요즘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약점이라도 발견된다면 오히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발표를 피규어 공연으로 표현해봐. 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보니까 챗 GPT-4로 생성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직전 월가에서 내놓았던 서늘한 전망입니다. 실적 발표 전에 잇따라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잔뜩 높이고 투자자들도 이를 추종하면서 기대치가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전망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망을 넘어서는 전망이다. 다시 또 엔비디아가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라는 거죠. 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따야 본전이라는 기대를 받는 그 어느 올림픽 챔피언의 그 마음처럼 이 부담감과 그런 긴장감을 등에 업고 그 젠슨한 엔비디아 대표가 이제 실적 발표 IR을 시작을 합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뭐냐? 이 시장의 기대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일종의 엄청난 퍼포먼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도 선보였는데 그 한편의 공연 같았던 그 IR이 끝나다 보니까 이 투자 시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지네요. 박수갈채. 장 마감 후에 장에 7% 가까이 오르면서 결국 천비디아를 돌파를 했는데 그 놀라웠던 신기록 달성 현장을 이번 주 한번 일요일 맞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는 거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260억 4천만 달러로 밝히더라고요. 엄청나요. 260억 달러면은 이는 시장의 예상 246억 5천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또 주당 순이익이 6.12달러라고 발표했어요. 시장의 예상치는 5.59달러였습니다. 그것도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엔비디아는 이번에 분기 전망도 좋다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환호를 이제 불러일으켰죠.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매출이 28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 266억 1000만 달러를 더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든 간 그 이상을 내놓을 자신이 있다는 게 지금의 엔비디아가 최근 즐겨 보여주는 그 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하여튼 엔비디아가 춤춘 거죠. 이 춤춘 그 실적 댄스의 그 마무리는 결국 뭐냐?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 액면 분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주식을 쪼갠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그 시총이 당장 커지는 것은 아닌데 이 8조각짜리죠. 8조각짜리 그 피자를 10조각으로 자른다고 해가지고 해서 피자 크기가 커지지는 않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그 한 조각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보더라도 일단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피자를 또 가져갈까 고려에 봄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액면 불안을 단기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되는 주주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실적 발표 직후에 4% 정도 상승했던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발표 이후 상승폭을 늘려서 7% 이상으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급등을 했습니다. 이달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또 다른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슈퍼칩 소식이었어요. 젠슨 황 CEO가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AI 공장을 구축해 AI라는 그 새 상품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는 그 다음 성장에 물결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신제품 블랙웰이 본격 제조 중으로 이번 분기 출하되기 시작해서 다음 분기에는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죠. 블랙웰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AI 칩인데, 하여튼 이게 호퍼가 2배가 넘는다네요. 호퍼의 2배가 넘는다. 800억 개 정도의 2배. 그럼 최대 25배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로 수조 개 파라미터의 거대 언어 모델에서 생성형 AI를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꿈의 칩이다,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날아오르니까 결국엔 또 이 함께하는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HBM 파트너인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상 첫 20만 원으로 올라섰고,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올해도 예상 그 수요량 대비 하이닉스의 HBM 생산량은 60%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요. HBM3하고 HBM3 시장 진입이 늦어진 경쟁사의 생산량은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올해 두 회사의 점유율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거다, 그런 시각도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대 고객사죠. 이 엔비디아가 초기 물량을 놓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HBM 시장에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삼성은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반도체 수장을 전면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삼성은 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 부문장에 전영현 현 미래사업기획단장 이 부회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기존의 경기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 옮겼어요. 서로 맞바꾸네요. 맞바꿨어. 맞바꿨다. 과연 잘을 해야 할 텐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 보니까 2000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한 반도체 전문가네요. 2014년부터 메모리 사업부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삼성 SDI로 옮겨가지고 5년간 삼성 SDI 대표를 역임했어요. 올해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힘써오더라고요. 이번 인사에 따라 2022년부터 3년 5개월간 이 반도체 수장 자리를 맡았던 경기한 사장은 이 사람 전에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으로 이제 자리를 옮긴 거죠. 하여튼 경질이 된 거예요. 경질이 됐는데 문제는 잘 돼야겠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도 지금 막 출동살동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처럼 열심히 잘 해야 돼요. 잘 해야지만이 실적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HBM에서 그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그 삼성의 그 처절한 현실,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잘 되겠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